민주당이 지금 굉장히 캐 하나 잡았다 해서 날뛰면서 좋아하는 지금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미국까지 말아라. 방미 취소해라. 말이죠. 한일 정상회담, 한미 정상회담 취소해라. 네. 이렇게까지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도청 문제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겠는데요. 네. 자, 저는 사실 이 도청 논란이 처음 딱 벌어진 날 무슨 생각했는지 아십니까? 무슨 생각하셨어요? 도청은 말이죠. 걸리면 큰 논란이 됩니다. 하지만 정말 문제가 되는 건 걸리지 않은 도청입니다. 그렇죠. 자, 과연 문재인은 또 이전에 박근혜 대통령은 또 이전에 이명박 대통령은 도청을 당하지 않았을까? 이 관련해서는 과거 뉴스도 있습니다. 미국에서 이 노무현 말기, 이명박 초기 때까지 초기에 도청을 했다는 사실이 한번 밝혀져서 과거에 발칵 뒤집힌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결국 정말 세계 질서 속에서는 우방이고 나발이고 간에 각자의 나라가 기술력이 닿는 한 최대로 도청전을 벌이고 있다. 맞아요. 최대로 도청전을 벌이고 있다라고 하는 게 엄연한 국제적 현실이고 문제는 뭐냐면 이게 들켜서 문서로 나왔을 경우에는 수습하는 과정에는 상당한 테크닉이 필요하다 하는 이제 그렇죠. 교훈을 남겨주고 있는 거죠. 네. 네, 저는 근데 이번 도청은 네. 뭐 조금 이상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방금 말씀하셨지만 이제 외교문서가 아니라 뭐 스노든 같은 경우에 네. 그러니까 미국 국가안보국에서 인터너로 일하다가 네. 지가 들고 나와서 네, 지가 지 얼굴 까고 맞습니다. 공표를 했잖아요. 예. 그러면서 얘도 결국에는 러시아에 보호받으려고 가잖아요. 맞습니다. 왜냐면 미국 국내법을 어겼으니까. 그런데 이번 거 같은 경우에는 뭐 한국 파일도 있고 뭐 이스라엘 파일, 프랑스 파일 이렇게 해서 각국을 난처하긴 하긴 했는데 누가 이거를 만들어서 올렸는지가 없어요. 근데 그럴 때 나오는 게 이거잖아요. 그러면 이 문서로에서 누가 이익을 보는가?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 문서를 잘 추려보니까 누가 이익을 본다? 또 러시아가 러시아예요. 이익을 본다. 그러니까요. 안에 들어있는 정보 다 뭐다? 실제로 장기간 방대한 양을 그 도청을 했다면 여러 가지 이를테면은 뭐 반도체 문제에 관한 거, 그다음에 무슨 핵에 관한 거 여러 가지 나올 수 있는데 지금 나와 있는 정보는 뭐다? 우크라이나 전과 관련해서 네. 뭐 프랑스가 비밀 부대를 운용을 하고 맞습니다. 있다. 그다음에 한국에서는 뭐 폴란드에다가 뭐 포를 뭐 대신 수출할 거를 뭐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자기네끼리 언쟁을 벌이고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거 다 그렇죠. 뭐냐면은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쪽에 어떻게 미국 우방들이 지원을 하고 우회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을 노출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어저께 미국 백악관에서 그 백악관 이제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이 이제 미국 언론을 상대로 네. 브리핑하고 거기 한국 언론도 가고 외신들도 갔는데 네. 그 문맥들을 외신들 제대로 잘 보면은 미국은 뭘 더 신경 쓰냐면 네. 물론 이제 한국에 대해서도 뭐 도청한다는 얘기가 있긴 하지만 미국은 뭘 더 신경 쓰냐면 그 문서 포맷 그러니까 3월 1일부터 해가지고 네. 디스코드라든지 게임 사이트라든지 SNS에 이 형태가 문서를 사진을 찍은 걸 올린 형태로 그렇죠. 한 100개 정도가 올라왔거든요. 네. 근데 미국 관리들이 중시하는 건 뭐냐면은 이 양식 자체가 네. 미국 국내 보고 문건하고 비슷하다. 이거는 어디서 나갔을까? 그러니까 네. 미국은 미국 자체가 지금 도청당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미국이 문서를 유출당했을 수 있는 거고 네. 그렇다면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기관은 당사자는 러시아 기관들인 거죠. 맞아요. 이 러시아의 이 정보를 IT에 침투한 러시아의 이 스파이 활동은 사실은 미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실제로 이제 중국계 스파이다라고 하면 미국의 주류 사회 기준으로 보면 어쨌든 인종적인 차이가 확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게 침투하기가 인종적으로 일단 얼굴이 다르니까. 그렇죠. 그런데 러시아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미국에 아주 1900년대 초기부터 이제 이민을 많이 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1800년대 말부터 이민을 네. 많이 와서 미국 사회에 많이 침투를 해 있고 특히나 이 러시아계가
샌프란시스코에 IT 기업들도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쵸.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세르게이 어쩌고 저쩌고 이런 사람들 많잖아요. 그 스타트업 창업자들. 네, 구글. 구글. 스타트업이라고 하는 용기. 그런데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가장 지금 관심을 두고 있는 거는 러시아의 IT 기술을 이용한 스파이 네. 활동인데 사실 과거에 트럼프와 힐러리 클린턴이 붙었을 때 힐러리가 이메일을 그쵸. 공적 용도의 서류를 자기 개인 이메일로 주고받았다. 이거 누가 리크했느냐? 이거 러시아 개입됐다는 설이 그때 정말 강력히 나왔었거든요. 그렇죠. IRA라고 네. 인터넷 리서치 에이전시라고 하는 네. 그러니까 멀쩡한 회사 같아 보였는데 회사 소재지가 러시아였어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미국에서는 왜 우리나라는 이런 생각들 하시잖아요. 우리나라 대선에 북한 공작원들이 댓글로 들어오고 여러 가지 여론 조작을 했다. 중국이 개입한다라는 의심을 갖는다면 미국에서는 사실 대선마다 러시아의 입김이 얼마나 작용하느냐 이거를 굉장히 예민하게 보고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도 보면은 이 문서가 비슷하다. 네. 문서가 비슷하다라는 건 뭐냐면은 100% 진품은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돌려서 말하면. 그렇기 때문에 이 문서가 조작이 돼서 마치 미국이 이런 파렴치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처럼 문서를 뿌렸을 경우에 누가 제일 이익을 보느냐, 누가 제일 손해를 보느냐 맞습니다. 보면 결국은 미국 정부 서류를 위조해서 러시아가 만들어내고 그거를 러시아가 뿌려서 미국을 국제전에서 고립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냐 하는 느낌이 드는 거죠. 지금 우리 국내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네. 그 여론 전 네. 양상 대리 예를 들어 민주당이 도청당했다, 도수 네. 맞았다라고 하면서 한국과 미국의 한미 공조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네. 하는 거. 그것 자체도 다 러시아의 전략의 성공입니다. 당연하죠. 그러다 보니까 예.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이 네. 어제 나온 게 뭐라고 했냐면은 유출된 문건들은 공적인 영역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 네. 요거는 일종의 자기들 내부 문건으로서 비밀 문건이라는 거는 확인을 어느 정도 해주는 겁니다. 공적 영역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런데 그러면 공적 영역에 있는 건 아닌데 그럼 내용이 다 맞느냐?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온라인에 올라와 있는 일부 문서 내용은 우리가 원래 소스라고 여기는 것에서 변형됐다. 그러니까 원래 소스라고 한다면 요 정보는 봤더니 예를 들어서 한국과 미국 관리관의 얘기라든지 프랑스가 어디 우크라이나에 파병을 네. 했다든지 이런 것들은 요거는 여기서 나올 수 있는 내용인데 내용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간질을 시키는 겁니다.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프랑스는 현재 명시적으로 얘기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자기들은 100명의 특수부대 요원을 파견한 적이 없다. 네. 그런데 이 문건에는 뭐라고 했냐면 프랑스는 파견했다 돼 있고 그렇죠. 그다음 이스라엘의 모사드가 벤야민 네타냐후 정권의 그 반정부 시위를 모사드가 주도하고 있다라는 네.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네. 그거를 미국이 감청하고 있다, 도청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나오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황당할 만한데 이스라엘이 제일 먼저 부인을 했죠. 이건 러시아가 위조한 거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미국의 공조에는 이상이 없다. 그리고 한국과 관련된 내용도 그거잖아요. 오스틴 장관하고 어저께 네.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하고 어저께 우리나라 이종석 국방장관하고 요 문제를 통화를 했죠. 했어요. 예. 네. 그러니까 무기 보내달라는 거를 우리 안보실에서 되게 걱정하고 있다는 투로. 그러니까 그 통화를 해서 이 문서 자체가 상당히 많이 조작이 됐다 하는 내용을 통화를 해갖고 어제 이제 밝힌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지금 요런 그 자기네들이 며칠 동안 파악을 해보니까 상당한 문서의 위변조가 있었고 이거를 이제 관련된 우방국들한테 통화를 하면서 서서히 이제 수습 단계로 들어가려고 하고 있는 이제 이런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걸 네. 가지고서 야당에서는 도청을 덮어버리려고 한다. 그렇죠. 그러면서 무슨 지금 본질과 어긋난 얘기를 하면서 도청을 덮냐? 미국이 우리 도청했는데 가만히 있냐? 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오히려 그렇게 하면은 네. 이번 건을 터뜨린 세력한테 놀아나는 것일 수 있어요. 러시아 도와주는 일이죠, 예. 정말. 러시아 도와주는 일이고 이게 근데 어떻게 보면은 또 일부의 어떤 사람들은 말이죠. 대통령을 돕는 이 러시아를 돕겠다 하는 마음처럼 보이는 사람들도 있어요, 진짜. 왜냐하면 이 지금 상황에서 계속 미국에게 강력하게 항의를 해야 된다, 미국 가지 말아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우리가 지금 미국과 관계를 단절해서
어디로 갑니까? 어디로 가야 됩니까? 중국이랑 사귀어야 됩니까? 러시아랑 사귀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 한국의 국익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아, 윤석열 정부 쌤통 이런 식으로 지금 반응하는 것들은 저는 정말 유아적이고 소아병적이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아니 그리고 이제 예. 도청 미국도 지금 비상이 걸린 거고요. 예. 자기네 안보가 그러니까 어디서 샜는지를 하고 있는 거고. 네, 만약에 이게 도청했다. 사실은 도청을 했다 안 했다는요. 네, 정말로 드러나기 힘듭니다. 네. 그리고 명시적으로 인정을 해줄 수도 없어요. 네. 했다고. 그리고 이거는 출처가 불분명한 문건을 통해서 그 사실이 주장되고 있기 때문에 네. 결과적으로 미국은 도청했다고 인정을 안 할 겁니다. 그렇죠. 안 한다면 예를 들어서 조금 어느 정도 지난 다음에 계속 이게 나오면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만약 도청을 했다면 네, 도청이 사실이라면 네, 미국에 엄중히 항의한다라고 네. 단서를 달아서 어느 그렇죠. 정도 한 번은 표시를 해줄 필요는 있습니다. 근데 그걸 도청이라고 단정하고 이렇게 그 야당처럼 이렇게 공격을 하고 한미 정상회담 취소하라고까지 하는 것은 정말로 그 놀아나는 것밖에 안 됩니다. 2013년에 뉴욕타임즈가 보도를 했어요. NSA가 청와대를 도청을 했다. 한국의 그죠. 청와대를 도청을 했다. 그때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노무현 정권 말기부터 이명박 정권 초기 예. 그래서 이제 뭐 FTA나 뭐 육자 회담, 전시 작전권 문제 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이슈들이 돌아갈 때였는데 그때 정부가 미국 정부를 상대로 사실관계 확인을 요구를 했어요. 사실관계 확인 요구하면 돼요. 그쵸. 우리는 이런 지금 보도를 보고 당황스럽다. 네. 미국이 사실관계를 확인해라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건 주권 국가로서 요구할 수 예. 있는 거고 이 정도 요구하는 것으로 끝을 내야지. 지금 뭐 미국까지 말아라 뭐 이런 아니, 얘기는 말이 안 되는 무슨 얘기죠. 도청 당해? 그러니까 왜냐하면 미국도 미국은 아예 그 러시아에 당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미국도 조사하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말이죠. 인도네시아 특사단을 뒤진 적이 있어요. 또 아픈 과거를 말씀하시려고요? 이게 2011년 2월 16일에 롯데 소공동에 있는 롯데 호텔에 인도네시아 그러니까 그 국산 고등훈련기 T-50 수출량 관련해서 이거를 네. 사러 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인도네시아 특사단이었는데 국정원 직원 3명이 그 방에 들어갔어요. 방 뒤졌어요. 롯데호텔. 롯데호텔 들어가서. 네. 근데 무슨 얘기냐면 인도네시아가 그럼 우리나라랑 무슨 단교를 하든지 뭘 했냐. 아니에요. 인도네시아 어떻게 했냐면 유감을 표명했어요. 이거는 무슨 그 진위가 의심스러운 서류가 나온 단계가 아니었고 자기네 특사단이 갔던데 국정원 직원이 지금 들어갔던 거였다고요. 그냥 빼박 켄트 현장이 나왔던 건데도 인도네시아는 유감 표명하고 말았어요. 저 때 기억납니다. 예. 그러니까 들킨 국정원 3명 저것들 야 니들이 스파이냐? 거기서 들키냐? 그 정황이 되게 웃겼어요. 그래서 이제 노트북 딱 들고 이렇게 하다가 인니 판단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노트북 딱 주고 나왔대요. 아니 그러니까 전 세계 국가들이 다 이런 일을 첨예한 일들을 하는 사람들은 내가 워싱턴 호텔에 묵는다, 도쿄 호텔에 묵는다, 어디 싱가포르 호텔에 묵는다, 홍콩 호텔에 묵는다라고 할 때 도청이 될 수 있다는 상황을 전제를 하고 움직여야 됩니다. 그 실제 그렇게 움직이고 있고요. 그렇죠. 실제로 그 외교 공간에서는 네. 일반 전화를 쓸 때는 저쪽이 듣고 있다는 거를 예상을 하고 네. 오히려 역정보를 흘릴 수도 있어요. 맞아요. 실제 그렇게 외교 공간에서 돌아가고 있고 그래서 정보기관 또 직원들이 또 다 나가 있고 네. 그렇다고 합니다. 그리고 솔직히 지금 민노총 뭐 충북 동지회 네. 자통 네. 이 사람들이 뭐 우리나라 뭐 저기 뭐 미군 기지 뭐 우리나라 뭐 방산업체들 사진 찍어서 보내고 하는 거 네. 그런 거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하는 사람들이 그렇죠. 지금 진짜지 가짜지도 모르는 이 서류 예, 때문에 이걸 가지고서는 막 도청했다고 마치 막 네. 미국에서 엄청난 뭐 그것처럼 얘기를 하니까 이게 역전된 거예요. 북한이 스파이 짓을 우리나라 들어와서 북한이 우리나라 막 포섭해가지고 마음대로 막 들여다보듯이 할 때는 네. 그냥 가만히 있고 오히려 뭐 검찰이 탄압한다 그러고 하는 사람들이 네. 이 정체불명 문건 가지고선 저렇게 나서는 것도 그것도 참 계룡산 도인님이 글 하나 올리셨어. 뭐라고 이러셨죠. 나 도청 좀 해줘. 아 참 우리 시청자님들 정말 센스가 참 나 도청 좀 해줘. 그 다음에 그거 생각난다.
MBC 옛날에 뉴스데스크 네 뉴스에 개의 막 4개의 도청기가 달려 있어요. 참 이게 도청은 그러니까 네. 참 누구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네. 그렇지만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또 네. 사실입니다. 네. 자, 이 여론전을 둘러싼 전 세계가 지금 여론 전쟁이고 IT를 이용한 정말 그 정보를 빼내고 퍼뜨리고 네. 하는 거에 정말 나온 정보가 아니라 이게 왜 나오게 됐는가를 추적해 보면 또 역으로 상대방 국가가 이제 막 현혹을 시키는 정말 대단한 지금 국면이다 하는 얘기를 저 드리겠고요.